100년은 걸릴 겁니다. 2005년 미국 국방부 수석연구원이 한국 기술을 평가하며 내린 냉혹한 결론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조차 20년이 걸린 첨단 자주포 기술, 독일도 프랑스도 실패한 그 기술을 한국이 개발한다. 전 세계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2016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47개국을 평가하던 그 미국인이 직접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팔아주십시오. 불과 1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 1위 자주포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 그건 시간 낭비예요. 2015년 10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워싱턴 DC 국방부 회의실에서 동료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47개국 무기체계 평가 프로젝트.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진짜 실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동료 톰 앤더슨이 명단을 보다가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옆에 큰 물음표를 그렸죠. 빅터, 한국까지 가야 해. 시간 아깝지 않아?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명단에 있으니 형식상 가봐야지. 뭐 이틀이면 끝날 거야. 제 이름은 빅터 드레이크. 미국 국방부 첨단무기체계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MIT 기계공학 박사. 로키드 마틴에서 7년간 F-22 랩터 개발에 참여했고 그 후 국방부에서 16년째 세계 최강 무기들을 평가하고 있었죠. F-35 전투기, M1 에이브람스 전차,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미군에 납품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오만했습니다. 23년간 수백 개 무기 시스템을 평가하면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저를 살아있는 무기 백과사전이라 불렀고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어요. 아니, 좋아했죠. 그날 오후 상관인 제임스 장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펜타곤 4층 모퉁이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사무실. 빅터, 자네가 이번 프로젝트 총괄이야. 장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중국이 미친 듯이 군비 확장 중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노리고 있어. 우리 동맹국 중 누가 진짜 믿을 만한지 확실히 알아야 해.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제 경력의 정점이 될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출발. 독일부터 시작하게. 한국은요? 맨 마지막 43번째쯤 점심시간 펜타곤 지하 구내식당 햄버거를 먹으며 저는 프로젝트 얘기를 꺼냈어요. 47개국이야. 한 나라에 평균 일주일씩. 톰이 케첩을 짜며 물었습니다. 한국도 일주일? 미쳤어? 한국은 이틀. 우리 기술 베낀 거 확인만 하면 끝이야. 다른 동료 마크가 껄껄 웃었습니다. 한국, 삼성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나라 아냐? K-파프 좀 듣고 와. 우리 딸이 BTS 팬이거든.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어요.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무기 사진들을 봤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 프랑스 라팔 전투기, 영국 챌린저 전차 모두 당당하게 전시돼 있었죠. 구석에 작은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 K9 자주포.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다는 증거였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47개국 명단을 쭉 훑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저는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 메모했습니다. 2일 체류, 형식적 평가, 의미 없음. 저녁 6시, 퇴근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2층짜리 우리 집으로 30분을 운전해 갔죠. 차고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니 아내 수잔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여보, 큰일 맡았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47개국 무기평가. 내가 총괄이야. 13살 아들 제이슨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빠, 어디 가는데? 유럽, 아시아, 중동, 여기저기. 한국도 가?
제이슨이 눈을 반짝였어요. 요즘 한국 게임에 빠져 있었거든요. 응, 잠깐. 거기서 뭐해? 무기 보러 가지. 뭐, 한국이 무기를 만들어. 저는 웃으며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응, 뭐, 만들긴 하는데 별거 아닐 거야. 삼성이나 LG 만드는 나라잖아. 수잔이 끼어들었어요. 요즘 한국 드라마 재밌던데 넷플릭스에서 봤어. 저는 포크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드라마야 잘 만들겠지. 근데 첨단 무기 기술은 다른 문제야. 미국, 독일, 프랑스나 할 수 있는 거지. 식사 후 서재로 갔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라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어 일정을 짰습니다. 11월 첫째 주 독일, 둘째 주 프랑스, 셋째 주 영국,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국을 넣었습니다. 12월 중순, 겨울이 시작될 때 침대에 누워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진급할 수도 있어. 정말 좋겠다. 응, 23년 경력의 결정판이야. 완벽한 보고서로 국방부를 놀라게 해줄 거야. 수잔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항상 최고였잖아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47개국, 거대한 프로젝트. 하지만 결과는 뻔해. 독일 어급, 프랑스 어급, 영국 B급, 일본 B급, 한국 C급, D급.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100년 걸려도 우리 수준은 못 따라올 텐데.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단 한 달 후 제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10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출근, 밤 9시 퇴근, 47개국 자료를 파고 또 팠어요. 워싱턴 DC의 가을 단풍은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에서 포토맥 강만 멍하니 바라볼 뿐. 독일 PGH 2000 자주포 자료를 봤습니다. 52구경, 155mm 포, 사거리 40km, 분당 3발. 역시 독일이야. 세계 최고 수준. 노트에 적었죠. 프랑스 시저 자주포도 인상적이었어요. 트럭 탑재형이라 이동이 빠르고 사거리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국 K9 자주포 파일을 펼쳤습니다. 대충 넘기려다가 손이 멈췄어요. 52구경, 155mm 포, 사거리 40km, 분당 6발, 자동 장전 시스템. 이게 뭐야? 스펙만 보면 독일보다 좋았습니다. 아니야. 스펙은 누구나 부풀릴 수 있어. 실제론 안 될 거야. 파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왜일까요? 그날 밤 집에서도 K9 자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2010년 12억 달러, 2012년 18억 달러, 2014년 27억 달러, 2015년 상반기만 35억 달러. 뭐야? 이 증가세는. 수출 국가 리스트를 봤습니다.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모두 K9를 샀더군요. 왜? 독일 PGH 2000이 있는데 왜 한국 걸 사?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10월 말 제 책상에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CIA 정보 분석 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방산 시장 동향. 커피를 마시며 읽기 시작했어요. 중국 파트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양은 많지만 질은 떨어져요. 일본은 기술은 좋지만 평화 헌법 때문에 수출이 막혀 있고, 그리고 한국 파트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015년 세계 9위 급상승, K9 자주포 주력 상품, 폴란드, 독일 PGH 2000 대신 한국 K9 선택, 가격 30% 저렴하나 성능 동등.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터키, K9 도입 후 만족도 매우 높음. 노르웨이, 북극권 혹한에서도 작동 가능성 인정. 보고서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한국 방산 급성장 주목 필요. K9 자주포 유럽 시장 잠식 가능성 높음. 미국은 한국 기술 수준 재평가 필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회의에서 보고서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CIA가 한국 기술을 재평가하래요. 톰이 코웃음 쳤습니다. 과장이야.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순 없어. 마크도 거들었죠. 가격 덤핑일 뿐이야. 싸니까 사는 거지. 하지만 제임스 장군은 달랐습니다. 빅터 말이 맞아.
한국을 무시하면 안 돼. 반도체랑 조선업에서 뭐 했어? 순식간에 세계 1위 됐잖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 앞당기자. 43번째 말고 20번째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와서 수잔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왜? CIA 보고서가 심상치 않아. 한국 기술이 발전했대. 수잔이 웃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동맹국이 강해지는 게. 근데 내가 그동안 무시했었어. 만약 정말 대단하다면 내 판단이 틀렸던 거잖아. 그럼 인정하면 되죠. 수잔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23년 경력.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판단. 그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11월 초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호주 차기 자주포 입찰에 한국 K9이 최종 후보. 경쟁 상대는 독일 PGH-2000과 프랑스 시저. 호주가 미쳤나? 독일이 있는데 왜? 동료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가격 30% 싸고 생산 속도 빠르고 유지 보수 쉽대. 그래도 독일이 더 검증됐잖아. 글쎄, 요즘 생각이 다른가 봐. 11월 10일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K9 자주포 설계 도면을 구해 미국 M109A7과 비교했어요. 포신, 장갑, 엔진, 자동화 시스템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K9의 자동장전 시스템이 M109보다 정교했어요. 이 설계, 독일 것도 우리 것도 아닌데 독자 설계였습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까지 주요 특허 98개 중 96개가 한국 독자 특허, 단 2개만 라이센스 부품, 특허 침해 제로. 의자에 깊이 앉아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3년 경력에서 처음 느끼는 당혹감. 한국이 정말로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커피 10잔을 마셨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K9은 독자 기술로 만들어진 세계급 자주포.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한국을 무시한 게 실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어요. 아니야. 직접 가봐야 알아. 서류상으로만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015년 11월 15일 일요일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임스 장군. 일요일 밤에 전화라니. 빅터. 내일 아침 7시 긴급회의. 꼭 와. 무슨 일인데요? 전화론 못해. 직접 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잔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긴급회의래. 일요일 밤에 심각한가 봐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 5시에 샤워하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월요일 아침 6시 30분 해 뜨기 전 텅 빈 도로를 펜타곤으로 달렸습니다. 주차장엔 이미 여러 차가 있었어요. 모두 긴급 소집됐나 봅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고위 관계자들, 국방부 차관보, 육군 무기국장, CIA 담당관.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정확히 7시 제임스 장군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장군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미 육군 차기 자주포 입찰 결과.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제 저녁 육군 보고 받았습니다. 1차 심사 결과 나왔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 이름, 독일 PGH-2000, 프랑스 시저, 한국 K9. 점수가 나타났어요. 성능평가 100점 만점, PGH-2000 87점, 시저 84점, K9 92점, 가격평가, PGH-2000 75점, 시저 78점, K9 95점, 생산능력, PGH-2000 82점, 시저 80점, K9 96점, 총점 1위, 한국 K9.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참석자가 외쳤어요. 말이 됩니까? 독일이 한국보다 낫다고.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육군이 독일과 프랑스를 탈락시켰어요. 한국 K9만 최종 후보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장군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독일 PGH-2000은 검증된 세계 최고인데 한국이 1위라니요?
분노, 당황, 둘 다였습니다. 장군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안게, 빅터, 데이터를 보게. 화면에 상세 비교표. 사거리 K9 40km, PGH 2030-40km. 사격 속도 K9 분당 6발. PGH 2003발, 정확도 K9 5차 5M, PGH 2010M, 가격 K9 350만 달러, PGH 2550만 달러, 생산 K9 연간 100문, PGH 2050문, 모든 면에서 K9이 앞서거나 동등.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CIA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달 보고했습니다. 한국 재평가하라고.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장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빅터, 자넨 23년 베테랑이야.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했어. 하지만 이건 서류뿐입니다. 실제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네를 부른 거야. 한국 방문 당장 앞당기게. 이번 주 금요일 출발. 이번 주요? 너무 급합니다. 명령이야. 2주 안에 완벽한 평가 보고서. K9이 정말 세계 최고인지 확인하게. 장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네가 진실을 밝혀. 회의 끝. 저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쾅. 연필꽂이가 넘어갔어요. 23년 경력이 무너지는 기분. 제가 무시했던 한국이 1위.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권 사이트. 11월 20일 금요일. 워싱턴 DC 서울. 직항 14시간. 손가락이 떨렸어요. 클릭. 예약 완료. 직접 가서 허점을 찾아야 해.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건 절대 말이 안 돼. 점심도 거르고 한국 자료를 뒤졌습니다. K9 개발 역사. 1998년 시작. 2002년 양산.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디펜스. 이 정도 규모면 뭔가 할 수도 있겠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오후 3시. 톰이 왔습니다. 빅터, 괜찮아? 응. 한국 1위라니. 나도 믿기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톰, 데이터를 봤어. 진짜일지도 몰라. 설마. 직접 가봐야 알겠지. 퇴근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연구실에 밤 11시까지 남아 자료를 봤어요. 새벽 1시에 집에 도착. 수자는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한국, K9, 세계 1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목요일 밤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측정 장비, 평가 매뉴얼. 수잔이 물었어요. 긴장돼요? 엄청. 잘할 거예요.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실룩거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공항 가는 차 안. 수잔이 운전하고 저는 창밖만 봤어요. 여보, 편견 없이 봐요. 그래야지.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진실만 보면 돼요. 그 진실이 두려워. 덜레스 공항. 수화물 붙이고 보안 통과. 탑승 게이트 앞. 한국. 이제 진짜 가는구나. 탑승. 좌석. 안전벨트. 엔진 소리. 이륙. 워싱턴이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파란 하늘.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한국이 정말 대단할까? 아니면 과대평가? 14시간 후면 알게 될 겁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질렀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2005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한국 갔을 때 한국 엔지니어가 말했었죠. 10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따라잡겠습니다. 저는 비웃었었어요. 10년, 100년 걸려도 못 따라와. 그의 얼굴, 상처받은 눈빛, 실망한 표정. 하지만 그는 포기 안 했어요. 돌아서며 중얼거렸죠. 두고 보십시오. 증명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끝없는 구름. 정말 10년 만에 따라잡았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14시간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영화도 안 보고 식사도 거르고 커피만 4잔. 옆자리 승객 말도 대충 듣고 제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드디어 기내방송. 곧 인천공항 착륙. 블라인드를 올렸습니다. 아래로 한국. 고층 빌딩 빼곡. 넓은 도로 그물망. 저게 정말 한국. 착륙. 바퀴가 활주로 닿는 순간 심장이 쿵. 드디어 왔구나. 심호흡.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 입국장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봤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
표지판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바닥 대리석처럼 반짝. 이게 대체 LA 공항보다 훨씬 좋았어요. 입국 심사, 수화물, 출구. 많은 사람들이 팻말 들고 서 있었어요. 제 이름 팻말.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드레이크 박사님. 유창한 영어. 네, 김민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환영합니다. 악수. 단단한 손. 30대 초반. 정장 단정. 차가 밖에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검은 제네시스 세단. 기사가 트렁크 열어 짐 실었어요. 뒷좌석. 김민준이 옆에. 차 출발. 태블릿 건넸습니다. 일정표입니다. 봤습니다. 2주. 이봐요. 사흘만 머물 건데. 본부에서 2주로 조정하라 했습니다. 제대로 보려면 필요하다고. 사흘이면 충분해요. 죄송하지만 제임스 장군님도 동의하셨습니다. 한숨. 알겠습니다. 차가 고속도로 달렸습니다. 창밖. 고층 아파트 끝없이 이어져요. 새 것처럼 반짝. 이게 다 아파트? 네, 송도 신도시. 15년 전엔 바다였는데 매립했죠. 15년 만에. 네. 한국은 빠릅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15년 만에 바다를 도시로. 미국도 그렇게 빠르진 못했을 겁니다. 1시간 후 서울, 강남, 고층 빌딩 하늘 찌를 듯. 유리 마천루 햇빛 반짝. 저기 롯데월드타워. 123층입니다. 123층. 세계 5위 높이입니다. 입 다물 수 없었어요. 도로 깨끗, 차선 똑바름, 차들 질서정연, 교통체증은 지금은 괜찮아요. 출퇴근 때 막히죠. 호텔 도착. 강남역 근처 5성급. 로비 화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체크인. 28층. 방문 열자 탁 트인 전망.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시내 한눈에. 수십 고층 빌딩. 넓은 강. 저 멀리 산.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게 정말 한국. 침대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 안 왔어요. 너무 많은 생각. 공항. 도로, 건물, 모든 게 현대적. 이건 후진국 아니었습니다. 선진국. 내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구나. 휴대폰 울렸습니다. 김민준. 내일 9시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창밖 다시 봤어요. 해지고 있었습니다. 빌딩에 불 하나둘 켜지기 시작. 밤. 서울은 빛의 도시. 수백만 불빛 반짝. 네온사인. 가로등, 차량 불빛, 생동감. 넋 잃고 바라봤어요. 이 나라가 70년 전엔 폐허, 샤워, 침대, 시차로 피곤했지만 잠 안 왔어요. 천장 바라보며 생각. 내일 뭘 보게 될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3시 잠들었습니다. 6시 알람. 4시간밖에 못 잤지만 잠 달아났어요. 일어나 커튼 열었습니다. 해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진실을 마주할 하루. 첫 미팅,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KTX 탔습니다. 김민준이 안내. 50분이면 도착. 50분? 얼마나 먼데? 150km, 150km를 50분에 KTX 출발. 매끄러웠어요. 속도 빨라졌습니다. 속도계 봤어요. 300km/h. 이 속도로 안 흔들리네요. 우리 기술입니다. TGV 도입했지만 더 발전시켰죠. 50분 후 정확히 대전역. 시간 칼 같았어요. 정시 운행 대단하네요. 한국 교통은 정확합니다. 연구소 도착. 거대한 건물. 유리 콘크리트 현대적. 보안 검색. 회의실. 문 열었습니다. 20명 넘게 앉아 있었어요. 정장. 노트북. 일어나 인사. 환영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 30대 여성 연구원. 이수진 박사. 유창한 영어. K9은 1998년 개발 시작. 목표는 세계 최고. 17년 전력 다했습니다. K9 사진. 거대한 포신. 강력한 무기. 52구경. 155ml 포. 사거리 40km. 분당 6발. 자동장전. 1200문 이상 생산. 터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수출. 손 들었습니다. 핵심 기술 어디서 이전받았습니까? 이수진이 똑바로 쳐다봤어요. 100% 국내 독자 개발입니다. 52구경 포시는 독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 설계, 특허도 우리 거요. 믿을 수 없었어요. 증거를. 물론입니다. 슬라이드 넘겼습니다. 특허 문서, 한국, 미국, 유럽 특허청 도장, 주요 기술 96개 모두 우리 특허입니다. 하나하나 확인, 진짜였어요. 한국 이름, 얼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엠베꾸와 유사성은
초기엔 참고했습니다. 2002년부터 완전히 다른 설계, 지금 공통점 10% 미만, 비교도면 K9 BS M109, 포신, 장갑, 엔진, 자동화 모두 다릅니다. 유일한 공통점은 155ml 구경, 나토 표준이라 어쩔 수 없죠. 할 말 잃었습니다. 데이터 명확, K9은 독자 기술, 프레젠테이션 3시간, 50개 넘는 질문, 모든 질문에 즉시 대답, 준비 철저, 점심, 구내식당, 한정식, 밥, 국 반찬, 젓가락질 서툴렀어요. 김민준이 포크 건넸습니다. 이걸 쓰세요. 주변 둘러봤습니다. 젊은 연구원들 활기차게 대화. 20-30대 눈빛 반짝 열정 느껴졌어요. 한 연구원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K9 어때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인상적입니다. 예상보다 체계적. 얼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17년 노력했거든요. 17년? 네. 1998년부터 처음엔 불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해냈죠. 자부심 느껴졌습니다. 대단합니다.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밥 먹으며 생각. 이 젊은이들이 한국을 만든 거구나. 오후 기술 자료 심층 검토. 별도 작업실. 노트북 열었습니다. 미국 특허 데이터베이스. K9 핵심 부품 리스트. 100개 체크. 결과 충격적. 100개 중 98개 한국 독자 설계, 2개만 외국 부품, 정식 라이센스, 특허 침해 제로.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얼굴 쓸어내렸습니다. 이게 대체 23년 경력 무너지는 기분. 한국이 정말로 독자 기술, 미국 독일 안 베꼈어요. 진짜 자체 개발. 저녁 6시 김민준 들어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창원 공장입니다. 창원. K9 생산 공장,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보실 수 있어요. 호텔 돌아왔습니다. 대전 호텔, 침대 쓰러졌어요. 너무 피곤. 하지만 머릿속 복잡. 오늘 본 것들, 데이터, 특허, 열정적 연구원들, 모든 게 진짜. 노트북 열어 메모. 첫날 평가 K9 독자 기술 확인. 특허 침해 없음. 연구진 전문성 높음. 예상 밖 체계적. 타이핑 멈추고 화면 쳐다봤어요. 이 문장들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수잔에게 전화. 괜찮아? 아니, 혼란스러워. 왜?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어. 그럼 인정하면 되죠. 침묵. 쉽지 않아. 23년 경력이 부정되는 기분. 진실을 봐야죠. 알아. 근데 받아들이기 어려워. 창밖 봤습니다. 대전 야경. 불빛 많았어요. 한숨. 내일은 또 뭘 볼까? 불안. 하지만 기대도. 한국의 진짜 모습. 잠자리. 쉽게 못 잤어요. 생각 꼬리 물었습니다. 편견 가졌던 건가? 아시아 무시. 미국 항상 최고라는 생각이 오만. 질문 끝없이. 새벽 2시 잠들었습니다. 꿈꿨어요. 2005년 한국. 100년 걸린다 말하는 장면. 한국 엔지니어 10년만 기다려달라 애원. 꿈속에서 사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 안 나왔어요. 입만 벙긋. 갑자기 깼습니다. 땀 흥건. 새벽 5시. 더 이상 잠 안 왔어요. 샤워, 커피, 창밖. 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창원 공장 가는 날. 뭘 보게 될까요? 아침 8시. 김민준 로비 대기. 잘 주무셨어요? 네. 거짓말. 3시간도 못 잤어요. 창원까지 KTX로 2시간. 대전역. KTX. 남쪽으로. 시골 풍경 지나갔습니다. 논밭. 마을, 산. 한국은 산이 많네요. 국토 70% 산입니다. 평지를 효율적으로. 2시간 후 창원역. 차대기. 20분 달리니 거대한 건물. 한화디펜스 창원 공장입니다. 정문. 보안 삼엄. 신분증. 금속 탐지기. 차량 하부 검사. 보안 철저하네요. 군사 시설이니까요. 공장장 대기. 50대 초반. 정우진. 악수. 손 거칠었습니다. 현장 경험. 전체 공장 둘러보시겠습니까? 네. 안전모. 안전조끼. 공장 안으로. 문 열리는 순간 숨 막혔습니다. 축구장 5개 크기. 천장 20m 넘어. 거대한 크레인 움직여요. 수백 명 작업자. 용접 불꽃 여기저기. 이게 말문 막혔어요. 로키드 마틴보다 컸습니다. 2010년 건설. 부지 30만 제곱미터. 30만. 여의도 공원만 합니다. 생산 라인 따라 걸었습니다. 첫 구역 차체 제작. 거대한 철판 로봇 팔에 의해 정밀 절단. 저 로봇들은
독일제. 하지만 프로그래밍 우리가 오차 0.1ml 다음 구역 용접, 로보스파크 튀기며 철판 용접, 작업자 태블릿 들고 모니터링, 사람이 직접 안 해요. 일부만 95% 자동화, 품질 균일하려면 고개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아직 수작업 많은데 생산 속도는 차체 하나 8시간, 하루 3대, 하루 3대. 놀랐습니다. 미국은 하루 일대도 힘든데 세 번째 구역 조립, 차체의 엔진, 포탑, 포신 결합, 거대한 크레인 포탑 들어올려 차체 위 정확히 크레인 제어 자동, 반자동, 작업자 위치 지정하면 자동 정렬, 오차 1ml, 네 번째 구역 전자 시스템, 사격 통제 컴퓨터, 레이더, 통신 장비, 젊은 엔지니어, 노트북 들고 점검, 컴퓨터도 국산, 100% 국산, 삼성전자 공동 개발, 마지막 구역 품질 검사, 완성된 K9 각종 테스트, 유압, 전기, 포신 정렬, 수십 가지, 불량률은 자신있게 0.01% 이하, 거의 제로, 믿을 수 없었어요. 0.01%? 어떻게? 모든 부품 100% 검사, 불량 원천 차단, 작업자 교육 철저, 매주 품질 교육, 투어 3시간, 모든 공정, 노트에 계속 메모, 자동화율 95%, 1일 생산 3대, 불량률 0.01%,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세계 최고 수준, 점심, 구내식당, 1000명 앉을 수 있는 큰 식당, 작업자 줄 서서 식사, 메뉴 다양, 한식, 양식, 중식, 직원 복지 좋네요. 좋은 인재 유지하려면 주변 관찰, 작업자 표정 밝았어요. 웃으며 대화, 불만 없어 보였죠. 이직률은 5% 이하, 업계 평균 절반, 오후, 회의실서 생산 데이터 검토, 두꺼운 파일, 최근 3년 생산 기록, 펼쳤습니다. 2013년 120대, 2014년 150대, 2015년 180대, 매년 증가, 수출 기록, 터키 350대, 폴란드 120대, 핀란드 48대, 에스토니아 12대, 인도 100대 계약, 인도 계약? 2016년 납품 시작, 인도가 K9 선택한 이유 아세요? 뭐죠? 고온 환경 작동 증명, 인도 사막 많거든요. 고개 끄덕였습니다. K9 다양한 환경 테스트, 터키 더위, 폴란드 추위, 핀란드 극한, 모두 통과, 환경 테스트 데이터, 물론 노트북 열어 데이터, 영하 40도 영상 50도 작동, 합격, 습도 90% 합격, 모래 폭풍 합격, 감탄, 철저하네요. 수출하려면 모든 환경에서 오후 4시, 야외 시험장, 공장 뒤편 넓은 공터, 완성된 K9 최종 테스트, 한 대 테스트 중 K9 시동, 엔진 소리 우렁찼어요. 움직이기 시작, 시속 30km, 울퉁불퉁한 지형 거뜬히 넘었습니다. 서스펜션 좋네요. 독자 개발 유기압 서스펜션, 어떤 지형에서도 K9 멈췄습니다. 포탑 천천히 회전, 360도 20초, 포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유압 시스템 정밀하네요. 포신 정확히 조준해야 명중률 높으니까요. 테스트 끝, K9 돌아왔어요. 운전병 나와 경례, 이상 없습니다. 매번 이래요. 불량 거의 안 나와요. 노트 보며 정리, 생산시설 세계 최고급, 자동화율 높음, 품질 관리 철저, 환경 테스트 완료, 데이터 명확, K9은 세계 최고 수준, 더 이상 부정 불가, 차 안에서 말 없었습니다. 김민준이, 괜찮으세요? 아니, 충격받았어요. 왜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서 많은 외국인이 처음엔 놀랍니다. 한국 과소평가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진짜 노력했어요. 밤낮 없이 포기 안 했죠. 알겠습니다. 그 열정 느껴집니다. 호텔방, 샤워하고 침대, 노트북 열어 정리, 창원 공장 세계 최고 수준, 자동화 철저, 품질 우수, 생산 능력 미국 상회, 손 떨렸어요. 의자에 등 기댔습니다. 천장 바라봤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 한국은 제 생각보다 훨씬 발전, 기술력도 생산력도 모든 게 뛰어났습니다. 휴대폰 들었습니다. 제임스 장군에게 이메일, 망설여졌습니다. 뭐라고 쓰죠? 한국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자존심이 허락 안 했어요.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해. 실사격 시험. 밤 깊어갔습니다. 잠 안 왔어요. 계속 생각. 23년 경력, 쌓아온 자신감, 미국 최고 믿음, 모든 게 흔들렸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신음. 이럴 수가. 며칠 후 운명의 날, 국방과학연구소 카페테리아, 커피 마시고 있었어요. 혼자 창가, 생각에 잠겨. 그때 한 남자가 혹시 MIT 출신? 고개 들었습니다. 60대 초반 신사, 흰머리 많지만 눈빛 날카로웠어요. 네. 저도 MIT. 혹시 89학번? 명찰 본 모양. 네, 맞는데요. 환하게 웃으며 손 내밀었습니다. 박재현입니다. 87학번. 2년 선배네요. 악수. 손에서 MIT 졸업반지 반짝. 진짜 동문. 앉으시죠. 이야기 좀. 맞은편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가져왔더군요. 드레이크 박사님이시죠? 소문 들었어요. 미국 국방부서 평가하러. 네. 어때요, 한국?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망설였어요. 솔직히 예상과 많이 다릅니다. 좋은 의미로. 네, 이렇게 발전했을 줄 몰랐어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표정이 안 밝으시네요. 네, 혼란스러워요. 커피 한 모금. 당신이 느끼는 당혹감.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했거든요. 무슨? 1987년 MIT 유학 갔을 때 이야기 시작. 그때 27살 한국서 학부 졸업하고 MIT 대학원 첫날 오리엔테이션서 미국 학생들이 어디서 왔어? 한국. 그게 어디? 중국 옆. 거기 사람들 밥이나 먹고 살아. 목소리 잠시 떨렸습니다.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나라. 화났지만 반박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 1987년 한국 가난했습니다. 1인당 GDP 3,000달러도 안 됐어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계속. 하지만 다짐했어요. 반드시 따라잡겠다. 한국이 무시 안 당하는 나라 만들겠다.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밤샘 수없이. 교수님들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박사학위. 네, 3년 만에. 보통 5년인데 1992년 귀국. 이 연구소 K9 개발 프로젝트 초기 멤버였어요. 1998년부터. 네, 정확히 3월 15일 킥오프 미팅 기억해요. 연구원 12명. 목표 세웠죠. 세계 최고 자주포. 미국, 독일 뛰어넘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비웃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어? 독일도 20년 걸렸는데. 외국 전문가들도 특히 저 쳐다봤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가장 심했어요. 얼굴 화끈거렸습니다. 계속. 2005년 한 미국 국방부 전문가 왔었어요. K9 시제품 보여줬죠. 그분이 뭐라 했는지 입술 깨물었습니다. 설마 이건 M109 짝퉁 독자 기술 웃겨. 100년 걸려도 미국 수준 못 미쳐.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목소리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연구원들 모여 술 다들 울었어요. 3년간 밤샘한 걸 그렇게 평가받다니 고개 들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 2005년 100년 걸린다 말한 사람. 제가 그들에게 상처를 어깨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두고 보자. 10년 안에 증명하겠다. 그게 우리 구호. 10년, 2015년까지. 그리고 정말로 해내셨군요. 작게 말했습니다. 네, 10년. 정확히 1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 터키, 폴란드, 핀란드까지 샀습니다. 이제 미국도 관심, 침묵, 카페테리아 소음만. 다시 말 꺼냈습니다. 드레이크 박사님, 화내지 않으실 거라 믿고. 혹시 2005년에 오신 분이 심장 멎는 줄 어떻게 알았죠? 부드럽게. MIT 89학번 국방부. 이름 빅터 드레이크. 기록 확인했어요. 박사님이셨죠? 고개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떨렸어요. 손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시엔 사실 우리 정말 100년 걸릴 수도. 박사님 말씀 틀린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감사해요. 박사님 말씀이 우리에게 동기. 100년, 우리 10년 안에 해치우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더 열심히 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사님이 도와주신 셈. 눈물 날 것 같았습니다. 관대함의 감동. 제가 그렇게 상처 줬는데도. 박사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오만했어요. 한국 무시했고 노력 평가절하 했어요. 손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진실 보셨잖아요.
그걸로 충분. 하지만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솔직하게 쓰면 제 경력이. 그럼 거짓 쓰시겠어요? 고개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짓은 못 써요. 저는 엔지니어니까. 그럼 답 나왔네요. 진실 쓰십시오. 데이터 보여주고 본 걸 정직하게. 경력이 문제라면 진실 외면하는 것보다는 낫죠? 가슴 꿰뚫었습니다. 맞았어요. 진실 말하는 게 엔지니어 소명. 깊게 숨 들이마셨어요. 알겠습니다. 진실 쓰겠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실사격 시험. 데이터만 말고 직접 보십시오. 우리 진짜 실력. 언제? 내일 어때요? 아능 사격장. 고개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일어나 악수.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친구가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호텔방.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과든 진실만. 제 경력보다 양심. 노트북 열어보고서 초안. 한국 K9 자주포 평가보고서. 평가자 빅터 드레이크. 결론 한국 K9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 첫 문장 타이핑하고 멈췄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제 인생 바꿀 수도. 하지만 후회 없었습니다. 이게 진실이니까. 다음날 새벽. 아능 사격장 출발. 박 박사와 차 타고 3시간. 도착하니 광활한 평야. 멀리 산. 앞에 표적들. K9 자주포 3대 1열. 거대한 포신 하늘 향해. 헬멧과 귀마개 착용.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 사격 지시. 5, 4, 3, 2, 1 발사. 쾅. 땅 흔들렸습니다. 엄청난 굉음. K9 첫발. 포탄 하늘로. 10초 후 두 번째. 또 10초 후 세 번째. 정확히 분당 6발. 레이더 스크린 봤습니다. 착탄점 표시. 40km 떨어진 목표. 오차 5m 이내. 놀라운 정확도. 저 속도가 진짜. 네. 자동 장전 덕분. M109A7은 분당 4발인데 우리는 6발.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두 번째 시험. 이동 사격. K9이 시속 30km로 달리며 사격. 그런데도 명중률 안 떨어졌어요. 여전히 5m 이내. 노트북 꺼내 M109A7 데이터와 비교. 사거리 K9이 10km 더 멀었어요. 사격 속도 50% 빨랐습니다. 정확도 동등. 가격 K9이 40% 쌌습니다. 모든 면에서 K9 우위. 손 떨렸어요. 이건 세계 최고잖아. 옆에서 조용히. 이제 믿으시겠어요? 네, 믿습니다. 사격 끝. 넋 잃고 서 있었어요. 23년 경력 첫 충격.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 더 이상 부정 불가. 어깨 두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천천히 입 열었습니다. This is incredible.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조용히. 2005년 당신이 100년이라 했을 때 우리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포기 안 했어요.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고개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손 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이제 진실 말해주시면. 고개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K9은 세계 최고입니다. 제 23년 경력 걸고 눈에 눈물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받을 줄 몰랐어요. 저도 코끝 찡했어요. 악수. 그 순간 10년 전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말 없었습니다. 창밖 보며 생각. 이제 보고서. 진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제 경력 어떻게 되든 이게 제가 할 일. 호텔 도착해 곧바로 노트북. 최종 보고서. 3일 동안 밤샘. 커피 수십 잔. 식사 거르다시피. 보고서의 모든 걸. 기술 데이터. 생산 능력. 품질 관리. 실사격 결과. 마지막 문장. 한국 K9 자주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미군 차기 자주포로 적극 추천함. 전송 버튼 앞 잠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 워싱턴 DC 도착하면 큰 파장. 국방부 놀랄 거고 방산업체 항의. 어쩌면 제 경력 타격.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클릭. 이메일 전송. 의자에 깊이 앉아 한숨. 이제 됐어. 진실 말했어. 마음 홀가분. 다음 날 제임스 장군 전화. 빅터. 보고서 받았네. 진심인가? 네. 100% 확신. 한국이 세계 최고? 네. 데이터가 증명. 한참 침묵. 알겠네. 믿겠네. 수고했어. 2주 후 워싱턴 DC로 국방부 발표. 미 육군
한국 K구 자주포 차기 자주포 최우선 후보 선정 47개국 중 1위. 독일, 프랑스 제치고 한국 정상. 기자회견장 뒤 제임스 장군. 이번 평가 총괄한 드레이크 박사 보고서가 결정적. 그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덕분에 최선의 선택. 동료들 축하. 빅터 대단해. 공정한 평가. 웃으며 진실 말했을 뿐. 그날 밤 수잔. 자랑스러워요. 옳은 일 했어요. 박 박사에게 전화. 들으셨죠? 네, 믿을 수 없어요.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해냈어요. 아닙니다. 드레이크 박사님, 당신 덕분. 그날 밤 창밖 보며 생각. 한국 70년 전 패어서 시작해 지금은 세계 최고 무기. 이게 진짜 기적 아니고 뭘까요? 감동. 그리고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미국이 항상 최고 아니라는 걸. 다른 나라들도 노력하면 따라잡고 추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편견 버리고 진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2024년 현재 저는 한미방산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연 2회 한국 방문하며 후배들 가르치죠. MIT에서도 강연, 한국의 기적, 학생들에게 편견 버리십시오.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놀랍습니다. 한국처럼 제 이야기 들려줍니다. 어떻게 제가 오만했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박 박사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우리는 여전히 자주 만나 이야기. 지난주에도 서울서 삼청동 한옥 앞에서 전통차 마시며 추억. 박사님,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무슨?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웃었습니다. 당신도 우릴 바꿨어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제 아들 제이스는 대학서 한국어 전공. 지금은 서울서 일해요. 한국 회사 취직. 손자 태어나면 한국 이름도. 저는 책도 한 권. 한국의 기적 한미국인 엔지니어가 목격한 기술 강국의 탄생. 베스트셀러. 인쇄 일부는 한국장학재단 기부. 이제 이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 1인당 GDP 67달러.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이룬 기적입니다. 그들은 굶주리면서도 자식을 학교에, 밤을 새워 공장에서, 다음 세대는 잘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희생 위에 오늘의 한국.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할 권리. 저는 미국인으로서 23년간 오만했습니다. 한국 무시했죠. 하지만 한국이 저를 가르쳤어요. 겸손을, 열정을, 그리고 진실의 가치를. 이제 저는 한국의 홍보대사입니다. 어디를 가든 한국 이야기. 100년이 아니라 10년이었습니다라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